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은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하시면 3초 후 설명을 합니다. 문제풀이의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하시고 표준교재 페이지와 그동안 출제된 횟수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부분은 적색 실선으로 삭제 후 청색으로 수정하였고 문제 끝에는 관련 참고사항도 곁들였습니다. 제38회 기출문제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1번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3번 정치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에 대한 보상 유형으로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보상이 있고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지적 보상은 정책 자문, 기록물 등록 등에 대한 보상이고 2번 경제적 보상은 교통시설, 공원 등 이용 감면 등 경제적인 지원이며 4번 자유적 보상은 여가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이고 5번 문화유산의 전수는 노인 보유의 유무형의 문화재 보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2번의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세대 간의 상호 존중 등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 검토 등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3번에 제시된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으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2번 기초연금입니다. 다른 지문들 1번 국민연금, 3번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5.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4번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가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문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혼자서 일상 수행 가능 여부 및 노인성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지문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노인성 질병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15%, 40% 간경자는 9%, 60% 간경자는 6%를 부담을 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을 합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20%, 간경자는 10%를 부담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6번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도움, 3번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4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는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7번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서는 보호자에게서 받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8번에 제시된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의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개, 입소 계약 단계에서 2개, 생활 단계에서 11개로, 퇴소 단계에서 1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 A와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과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와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와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함. 9번의 노인 학대 유형 A와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과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지문 2번 B. 이성교제를 방해함. 3번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5번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 4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10번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며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의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12번에 제시된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 제시 사례와 거리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13번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해서는 안되고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4번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금지 사항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4번에 제시된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가 가장 적절히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서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15번에 제시된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함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요양보호사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위법사항들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16번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 이동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통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1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17번의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생기는 질병으로서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3번 결핵진단검사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 받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을 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18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1번 위액 분비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는 식후 포만감 지연이 되지 않고 배고픔을 덜 느끼고 식후 포만감을 더 느낍니다. 3번 지방 흡수력은 떨어집니다.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은 저하됩니다.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집니다. 19번입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을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19번의 폐결핵에 관한 설명은 3번 약을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폐결핵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은 면역 억제에 사용합니다. 4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약물 복용을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됩니다. 5번 오전이 아닌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식은 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참고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20번의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2번 빈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3번 폐기종은
폐조직이 파괴된 상태로 공기 흐름이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4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1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21번의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합니다. 3번 고혈압 대상자는 절대 금주를 해야 합니다. 4번 절대 금연을 합니다. 5번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운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의 설명으로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22번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23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23번의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번 요로 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여러 개의 미생물이 침입하여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2번 전립선 비대증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소변 배설량 증가는 잔뇨감, 빈뇨, 긴박뇨가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번 규칙적 도뇨 시행은 치료 및 예방 방법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대상자에게서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떼어준다. 4. 전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떼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24번의 대상자에게서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4번 전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떼어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욕창 발생을 저감하는 행동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25번에 제시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은
3번 파킨슨 병입니다. 지문 1번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번 뇌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4번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게 되고 5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26번의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라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2번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3번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27번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27번의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2번 당뇨병 증상은 감각 이상 및 민감성이 저하됩니다. 3번 갈증이 증가하는 다음증이 나타납니다. 4번 음식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5번 수분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쬐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8번의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입니다. 지문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는 우울증 치료 및 예방 방법이고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우울증은 식욕과 체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우울증 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9번입니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29번의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말초 혈관의 저항은 증가합니다. 3번 관절의 유연성은 감소되고 뻣뻣해지고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는 것은 노인의 운동 능력 저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30번의 약물 복용 방법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31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31번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4번 폐렴구균입니다. 오른쪽의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참고하시고 아래 참고사항은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는 양쪽 귀 앞에 있는 이하선의 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32번의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이 지문 중에서 육가원칙에 지켜 가장 잘 기록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가원칙을 지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가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미흡합니다. 33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33번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업무보고 원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34번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합니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을 합니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 4번과 같은 설명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35번의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을 앞두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2번 호흡이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3번 피부가 점차 싸늘해지면서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합니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상실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배액 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2교시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